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돌아온 월요일장인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미증시 휴장하고요. 또 선물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조기 폐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없을 것이고 이슈 또한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은 내일장을 대응하기 위해 공부해본다는 마음으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또 이렇게 월요일장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 아토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주요 종목 중에 벌써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전부터.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들고 또 조금 중반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이제 안 나오고 조금 이제 부진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오늘자 장세를 어느 정도 좀 더 체크하면서 내일 장세를 볼 수 있게끔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오일이 드디어 방향성을 잡았는데 오늘 하필 미증시가 휴장하는 바람에 거래량이 없을 것이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 소통 원하시면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미니 S&P 500 0.04% 상승하며 3,76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거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2,805.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0.08% 하락해서 52.3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0.2% 상승해서 1,833.9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 떨어진 1.2081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상품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장이 휴장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이슈 있을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환율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곧 열릴 청문회에서
미 달러와 다른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이 여러 가지 경제 요소를 반영해서 조정된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옐런은 특히 미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가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라는 답변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에서 미국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약달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달러 향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 바이든 행정부의 달러 어떻게 방향성을 변화시킬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4분기 GDP를 발표했죠. 오늘 발표된 이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다라는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이 6.1%를 전망했는데 그를 뛰어넘는 강한 성장을 보이면서 오늘 이 외신에서 이런 뉴스를 속속들이 보도를 했죠. 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여전히 고전 중인 가운데 중국 경제만 나홀로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2020년 연간 성장률도 2.3%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또 이번에 발표된 GDP가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101조 5,986억 위안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은 작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떨어질 만큼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인 충격을 먼저 겪었지만 이 수출에서 경제 성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무역 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며 회복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V자형 회복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미국 경제를 추월할 시점까지 앞당겨졌다. 이런 외신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미중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올해 글로벌 증시가 몬스터 랠리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기본 시나리오상 올해 글로벌 증시가 12% 오를 것으로 보지만 30% 치솟는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심리 지표와 위험 선호 지표가 지금에서는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준이 통화 완화를 이어가고 또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만약에 꺼낸다면 그렇게 몬스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건데요. 동시에 크레딧 스위스는 올해 은행 섹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손상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상회할 것이고 또 중국의 GDP 성장률도 5%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올해 금융시장의 서프라이즈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상회한다면 이 금리 인상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 이슈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체크해 봤고요. 오늘은 미국 본장이 좀 휴장을 하는 만큼 분석 기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분석 기사가 많고 네. 좀 시장 자체가 좀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분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보다는 첫 번째 이슈는 한번 그래도 체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약달러. 네, 네. 약달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네.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옐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약달러 위안 개입한다, 밝힐 것.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와 좀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약달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냥 저 지금 화면이 없지만 차트에다가 좀 글을 쓰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약달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약달러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일단 증가를 하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공급량이 늘면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달러에 대한 지지보다는 저항에 대한 힘,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옐런이 지금 현재 약달러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뭐 달러, 그러니까 주관적인 뭐 자산 매입의 확장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테이퍼링 해가지고도 현재 지금 현 시장에서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얼마만큼의 금액을 현재 지금 채권이라든지 회사채 매입에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지금 약달러를 보여준다는 건 꼭 공급량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어조로도 보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공급량이 줄어들수록 어떤 움직임 좀 보일 수 있냐면은 당연히 시장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즉 이제 저점 라인대를 지금 만들어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자체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달러 시점 때문에 좀 조금 시장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겠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군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달러가 이루어질수록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현재 이 약달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험자산에 대한 속도 랠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어를 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지금 사용하긴 했는데 현재 이 약달러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만큼 추가적인 지속적인 랠리, 즉 강세에 대한 지속 상승장이 조금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라고 밝힌 것도 좀 제 개인적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아십니까?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쪽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만들어진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 달러 가지고 뭐 채권이랑 뭐 이제 주식 그리고 이런 회사채들을 사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돈을 불려서 그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회사채에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조작, 즉 주가에 대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시장을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현 시장 자체 내에서 일단은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봤었을 때 공급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는 이 선을 조금 늦춘다, 하진 않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유동성, 즉 자본에 대한 유입에 대한 시장보다는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을 먼저 앞서서 보겠다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금 상반된 견해가 나오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약달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상반된 그런 걸음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약달러세가 나오면 약달러세가 높아진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 그것도 있고 아마 조금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한 거. 그러니까 보니까 상승 랠리가 조금 약하게 나온다. 이게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달러세가 과연 계속 지속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휴장하는 가운데 선물 시장도 조기 폐장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골드가 오늘 조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0.3%까지 올라와서 1,83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관망이 아니네요. 원래 이렇게 같이 두 개 같이 들고 싶었었는데 네.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방향성이 이미 1차적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당분간 1848 라인대를 크게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단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현재 시장에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양책을 꺼내고 나서 이 부양책에 맞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국채 공급량이 늘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현재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쭉 빠졌죠, 여러분들. 국채 가격, 즉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이제 그 가격대가 좀 크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가격이 크게 하락할수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금리도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9% 정도 지금 상한가라기보다는 가격대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골드에 대한 하락세가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를 통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골드 차트와 현재 금리 10년 만기 채권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10년 만기 채권과 골드의 양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값이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 수요에 대한 예상값이 조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하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뎌진 부분이 있었죠. 자,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수익률이 조금 상승에 대한 가파른 이제 상승 곡선을 좀 보여주다가 조금 눌리는 이제 약간 그런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국채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골드가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움직임부터 골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움직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8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8시 기준에 거의 시가 기준으로 한 280틱 정도 가량을 이제 급락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가 기준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회복해 주셔가지고 아나운서님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길을 뚫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60분봉인데 저는 주가를 볼 때요, 항상 세 가지 파트로 먼저 봅니다. 첫 번째는 돌파.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대한 이탈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돌파, 즉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대한 충분한 상승이랑 하락이 나와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착 시점을 봐요, 여러분들. 안착 시점.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점을 보는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 그림 하나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상승 이런 그림으로 하나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어떻게 보게 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곡선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그림 자체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예전 저항대 구간이 이런 구간이 있었다면은 돌파에 대한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 후 돌파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청산 시점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돌파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청산 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눌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가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안착이라는 매물대 가격대가 원래는 매도 저항, 이 A라는 지점에서 원래는 매도 저항이었다가 매수 지점으로 바뀌어주는 이 안착이라는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설명해서 단어를 그냥 매물대에 대한 변곡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저는 안착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승 이후 눌림 시 반등에 대한 그림. 이 그림을 관점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뭐가 나왔다? 돌파에 대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즉 하락에 대한 길을 좀 뚫어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뭐 출애 매물이 나온 거겠죠, 여러분들. 뭐 여기 매도 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청산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는 반등에 대한 시점이 같이 나온 건데 이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 또는 수렴 구간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올라왔을 때 반등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 저점 라인대를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돌파 시점이 나온 오늘인데 그 후에 미장대 안착에 대한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매물대를 쌓고 정확한 매도 타점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는 오늘 시장인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없을 수 있는 조기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현재 하락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돌파는 나왔는데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 다만 여기까지는 깨지 못하겠다 가격대가 1845 레인지부터
1848 레인지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고가와 저가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 그림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하락 돌파가 나왔다 보니까 관망하셨다가 48 레인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고 이 구간대 계속 못 넘어가네. 일단은 그 구간대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눌림이 시점이 나올 겁니다. 눌림. 그다음 오늘 또 매집의 그림이 나올 거고 그다음 돌파가 나올 건데 아마 제가 내일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골드를 매도 관점으로 보되 관망을 보는 이유가 현재 단가에 대한 돌파는 나왔으니까 자리는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두 개에 대한 팻말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골드 지금 1845선에서 1848선 이 부분 뚫지 못한다면 매도 진입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도 1848점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셨다가 매도를 진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오지 않겠죠, 그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일봉에서도 관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네. 한 5분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그때 방송도 계속 보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 주 장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골드가 그때 일단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왔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큰 하락이라든지 또는 큰 상승 그림이 나왔었을 때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과열이라든지 침체기를 맞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이제 단기 하락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캔들이 십자봉이라든지 약간 조금 짧은 단마디봉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러한 장세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졌죠.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박스에 대한 그림이 분봉에서는 박스에 대한 그림이 크게 나온 건데 이제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횡보에 대한 그림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단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골드가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대만큼은 올라오기 힘들다. 자, 이 봉중심에 대한 가격대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가격대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진짜 최고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가격대까지는 오지는 못했었어요. 조금 힘이 부족했나 모르겠지만은 단가 자체에서 조금 단기 상승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 못해가지고 포지션 매입은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었습니다. 항상 추세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중심도 중요하지만 시종가 라인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캔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1월 8일자 금요일자 캔들에서 이제 종가 레인지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못 넘겼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못 넘겼다는 건 꼬리를 못 넘기는 게 아니라 몸통 마디를 넘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요일자 장세에서 35 레인지 구간대를 음봉 몸통 구간대를 안착하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장부터 어느 정도 추가 돌파세가 나온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관점을 딱 두게 돼요. 이 관점에서 35 레인지 돌파한 이후에 혹시나 35 레인지에서 오늘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단가 쪽에서는 이 자리, 즉 이 캔들에 대한 시가 라인대는 좀 뚫기 힘들겠구나. 왜? 단가 자체에서 이미 매집을 해줘버리고 안착이 나온 다음에 가격대를 확립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주가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상승이라 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따라가자면은 고가를 못 넘기고 고가를 올리지 못하고 저점을 갱신하는 것을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고가를 넘기면서 저점 라인대를 갱신하지 못하는 것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단가 쪽에서 이 고점 라인대를 한번 넘길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저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현재 48 레인지, 즉 가격대에 대한 이런 계단형 하락에 가격대에서 부딪히고 눌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점에서는 48 구간대도 충분히 매도로 볼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네, 항상 이 일봉으로 체크를 해주실 때 봉중심 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날의 종가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빗대서 왜 48 라인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하는지 또 추가적인 설명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바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이 오늘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지수 선물이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2,796.5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켜보는 게 좋겠죠. 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방향성 하나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제공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기성 흐름으로 좀 끝날가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냥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그냥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그냥 조금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밤이지만 그래도 네. 조금 잠을 좀 더 잔다든가. 해외 선물하면서 네. 논다. 네, 아니면 뭐 카페방 하면서 논다 이렇게 네. 개념으로 좀 와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일 종목 중에 힘든 종목이 제가 딱 두 가지 편성을 했었었는데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오세요. 유로 FX랑 달러 인덱스 관련해가지고 선물이죠. 유로 FX랑 구리랑 이제 나스닥 관점에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주세요, 저한테. 근데 이제 상당히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은 제공을 할 수 큰 방향성만 제공을 할 수 있대. 뭔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뭔가 조금 한두 자리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지속적인 방향을 줄 수 있는 그 데이로 볼 수 있는 방향성 좀 드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데이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눌림이 맞아 계속적인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데이에 대한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제공해드리기가 힘든 게 현재 나스닥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러한 관점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관망을 드린 거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을 드리자면은 뭐 지금 현재 그래도 미장이 이제 조기 휴장이긴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10분 뒤에 이제는 미장이 개장을 합니다. 오늘 또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확실하게 단가를 들고 뭔가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장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미장이 오늘 휴장인데 10분 뒤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잠시만요. 물론 미장이 휴장인데 조기 휴장 1시. 본장이 아예 죄송합니다. 폐장이고? 폐장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거래량 측면에서 들어올 변동성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조기 폐장을 하고 네. 뉴욕 증시는 아예 쉬는 그런 날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내일자 장세를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조금 관전 포인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간에 오늘자 캔들은 조금 잃어버리고, 사실 오늘자 캔들은 이제 움직임 많이 필요 없고요. 예전에 조금 데이터가 쌓여있던 이 캔들 위주로 조금 대응점을 만들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 가격 유동 평균선부터 조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추가적인 가격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단순하게 봅니다.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쪽 위치 선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제 5일선하고 21선 관점밖에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중장기 60일이라든지 중기적 관점에 60일이라든지 뭐 장기 관점에 121선은 잘 보진 않습니다. 그 매매할 때는 크게 데이 매매할 때는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자 캔들 같은 경우에 좀 무시를 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주가 상황에서 뭐 제가 기본적인 분석, 뭐 현재 미증시가 뭐 부양책으로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워낙에 이제 방송에서 나오게 되면서 언급해드린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시고 오늘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조금 다가서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5일선에 대한 관점과 21선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5일선은 무조건적으로 지지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이평 아닌가? 그냥 조금 더 이격이 높은 이평이 21선인가? 좀 중요한 이평이 21선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상승 시점마다 한 번씩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수급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수급을 받고 이 상승 곡선을 유지를 해주는 게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1선은 수급, 5일선은 지지에 대한 관점으로 항상 차트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21선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5일선에 대한 지지, 안착이 나오고 나서 고가 라인대를 갱신, 그 후 눌림 나왔을 때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상승, 즉 수급에 대한 개념은 21선이, 흐름에 대한 개념은 5일선이 좀 잡아주는 그림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점에서 어떤 그림이 또 이평에서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21선이 깨지는 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1선 아래쪽 시가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 지금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도 오늘자 종가가 거래량이 없이 마감이 된다. 뭐 거래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러한 캔들로 마감이 된다면은 21선을 약간 밀리는, 즉 21선보다 밑에 있는 캔들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 관련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뭐 숫자라는 거겠죠. 이 숫자라는 것,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즉 1은 2보다 커, 2는 3보다 커.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여러분들. 반대로 썼네. 2는 1보다 커. 자, 3은 2보다 크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뭐뭐는 뭐뭐보다 커. 그게 이평선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선 이평보다 단가 밑으로 깨졌네.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즉, 이평에 대한 관점은 상대적인 거다. 평균값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인 개념 자체가. 뭐 더 복잡하게 넘어가게 되면 뭐 이격도, 뭐 주요 뭐 이제 거래에 대한 기반, 뭐 이제 매매에 대한 거래량과 차트 분석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순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항상 나스닥이 눌림 시점에서 항상 상승을 이끌어주던 21선에 대한 이탈 시점이 오늘 거래량 없이 나올 수가 있는 변수장일 수도 있다. 즉, 제가 봤을 때 이 캔들은 쓸모가 없는 캔들인데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캔들은 저는 진짜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일자 매도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차트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캔들은 쓸모가 없는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자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조금 있던 장이었었으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21선을 조금 지켜주는 가격대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21선 이탈이 나오고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다음 날짜 캔들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전일 캔들 비중에서 보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21선을 잡아주고 뭐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회복하지 못한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장세가 다음 날장이거든요. 21선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종가 마감 해가지고 다음 날 지지를 해줄 뭐지 어느 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거냐 추가 하락을 보여줄 거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는 날인데 오늘 시장이 아쉽게도 휴장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스닥을 봤었을 때 차트적인 흐름에서만 대응했었을 때는 사실 뭔가 메리트가 없는 장세다. 뭔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굳이 오늘은 분석을 안 해도 되는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내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분간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가두리 장세라고 아십니까? 가두리 장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닷가 가게 되면은 막 가두리장 한다고 했죠. 가두리 어물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네트? 이제 여기 가두리장에서 이제 양식 물고기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평을 조금 대응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5일선 관점과 21선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합 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5일선 지지력을 잃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수급이 재차 필요하고 상승 시점을 다시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중요한 상황인데 자, 잠시만요.
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중요한 장세인데 자, 현 시점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가격대에서 크게나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사실 이번 주 장세 내에서 어떤 흐름이 크게 나올 때까지는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점 라인대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고점 라인대에 대한 부분 확인만 이 두 가지 관점을 들어갈 건데 제가 이 관점에서 뭔가 기법을 더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단가만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쪽에서는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자, 960 라인대 하나 찍어주시고요. 자, 밑에서는 730 라인대 하나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720 라인대. 자,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어차피 지금 박스 장세로 흘러가고 있으면은 돌파와 안착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봉 캔들로 960 라인대를 뚫어주는 캔들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음봉 캔들로 720 라인대 깨지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 조정 구간대에서 매매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미장 개장이 했네요. 자, 차트 보시면 미장 될 오늘 것 같습니다. 시장인데. 아, 죄송합니다. 개장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자꾸 이제 실수를 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계속 이 차트가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12,960에서 양봉이 돌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12,720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관망하는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미 선물지수 12,800포인트 딱 지나가고 있네요. 자, 960에서 720까지는 아마 720 라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의 나스닥 관망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 오일 바로 체크해 볼게요. 오늘 오일이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일이 52.38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도 주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관망이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들고 싶은데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네. 뭐 나와 있지만은 저는 어제 느꼈거든요. 오늘 오일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은 장세인데 오늘 아쉽게도 아쉽다, 이제, 진짜. 뭔가 오늘 시장이 네. 오늘 골드와 또 오일에서 거래량, 이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자세한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물의 가장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은 한 2,000 종목이 조금 넘어가죠, 여러분들. 이제 2,000 종목 조금 더 그러니까 2,000 종목이 훌쩍 넘어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도 어떤 종목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식의 어느 정도 거래량, 즉 자본에 대한 유입이 들어와 줘야 어느 정도 그 종목이 뭐 호재로서 어떻게 보게 되면 재료가 좋은 주식이라면은 큰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 유입량, 즉 거래량이 없다면 그 주식은 사실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물의 가장 장점은 일단은 이 넘치는 종목에 대한 메이저 종목들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과 이제 유동성. 여러분들 조금 이제 유동성하고 변동성하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유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뭐 움직임 등을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하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잘 안 잡히고 이제 뭐 황보를 좀 많이 한다 약간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이제 확실하게 조금 부분 장세에서 느꼈죠.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원하던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에 대한 지지력 자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우디가 제일 컸었죠, 여러분들. 유가가 이제 53불 라인대까지 거의 뭐 53.93 라인대까지 왔으니까 뭐 54불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자, 54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하나의 큰 이제 기둥이라고 볼 수 있던 이제 사우디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감산에 대한 부분이었겠죠.
자, 근데 일단은 이제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우디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감산 네. 하게 되면서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올라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공급량보다는 수요의 문제가 조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의 문제가 조금씩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에 대한 개선 자체가 현재 이번 연도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지고 저번 연도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과치가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개선 자체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가가 고가 레벨 정도에 도달했었을 가격인 54불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고점 출혈 매수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과열 매수 부분에서 상당한 그 고점 레벨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개선 문제와 함께 같이 유가가 큰 하락세라기보다는 지지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차트에서 단순하게 2평만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때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날짜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1월 4일이고 1월 5일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유가가 이때 당시에 이제 오펙 감산회의에서 연기가 됐어요. 감산회의가 연기된 다음 날 바로 사우디가 감산을 때려가지고 이제 21선에 대한 관점, 즉 매집을 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의 재료 이후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상승 시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나서 5일선에 대한 그 지지력을 잃은 캔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좀 상당히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진폭이라든지 고점에 대한 레벨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뭐가 불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너무 불만스럽네요. 거래량이 상당히 현재 수준 낮은 거래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 이격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거래량이 한 이만큼 됐잖아요. 이만큼만, 반에 한 이 정도만 올라왔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유가가 이제 21선까지 내려오는 이격을 조금 확인하는, 즉 눌림에 대한 관점으로 캔들, 즉 가격이 먼저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조금 아쉬운 게 유가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평선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약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평에 대한 관점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2평 위에 있다, 뭐 2평 아래에 있다, 하락이다, 뭐 상승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2평과 캔들 관계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캔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캔들이 생겨 있는 거고 2평은 이런 식으로 선대가 있는 거죠. 자,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캔들이 이제 이동평균선과 캔들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려고 해요. 자, 이때를 이제 대부분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맞춰준다. 즉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격도를 좀 줄여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캔들과 2평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2평과 캔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캔들과 2평이 있었을 때 캔들이 내려오는 장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캔들과 2평이 있었을 때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장세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첫 번째로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키포인트가. 이러한 장세에서 어떤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봤었을 때는 두 번째 상황이 현재 유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캔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이동평균선은요, 기간이랑 가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이동제 보조지표이고 캔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캔들이 내려오는 게 빠르겠어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게 빠르겠어요? 이평선이 올라오는 거? 빠르진 않지 않을까요? 꽤 느린가요? 네, 느리죠. 왜냐면은 이제 네. 두 가지가 들어. 얘는 가격이랑 기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가격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쵸. 한 가지 요소만 들어가 있는 캔들이 내려오기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면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관점에서 거래량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캔들이 큰 상승을 막 엄청나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집니다. 다음 날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먼저 보는 게 저는 관점에서 21선과 캔들 관점을 이격도라고 보거든요. 5일선은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지지력만 줄 거냐 안 줄 거냐. 아까 제가 21선은 수급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은 지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즉 여기서 힘을 밀어줘가지고 펑 나갈라갔죠, 여러분들. 그걸 이제 버텨주는 게 5일선이라고 보는 건데 이때 내려오는 관점에서 1차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즉 다시 한번 캔들이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이 있는, 즉 종가 밑으로 끝나는 걸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캔들에서 보게 되면 5일선이 지금 무너진 게 나오죠. 근데 거래량이 너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애들 고점 위에서 박스로 놓을 수 있겠다. 즉 횡보에 대한 그림이 고점 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단가가 51불에서 52불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21선이 올라오기까지를 기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21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매도로 들으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간망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가 조금 더 어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시장에서는 박스에 대한 구간이 현재 나올 가능성이 높고 21선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시고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딱 캔들하고 이동평균선 관점 딱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봉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오늘 매도비를 주셨는데 5일선 지지를 잘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이 캔들이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 이탈하면 매도 사인.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 네, 맞는 것 같고 혹시 오늘 데이 트레이딩 뷰에서 자리값도 있을까요? 거래 라인 거의 없긴 한데. 없긴 하겠지만 네. 단가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거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단가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현재 5일에 대한 그 공방이 가장 셌던 지점이 왔었나 이게? 52.60 라인대였거든요. 52.60 라인대에 대한 저항과 지지 싸움이 진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리고 예전에서 보게 되시면은 예전에도 뭐 유가가 계속적인 상승 지지를 보여줬을 때 여기 옛날에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이때도 시가 라인대가 종가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이제 밀리는 캔들로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양봉 캔들로 들어 올렸죠. 그때가 이제 이게 안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자, 52.64 라인대를 몸통 마감했었죠. 제가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제가 언급 한번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52.60에서 매수 한번 보라고 이날 당시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일 중요했던 고점 라인대를 지지할 수 있었던 저항 지지대가 52.60 라인대였는데 이 구간이 현재 음봉 마감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선물 시장이 조기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아예 안 들어오고 이 거래량 내에서 아마 십자봉이나 이렇게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거래량으로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52.60 라인대에서 상당히 많은 상승 제한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딱 오늘 일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52.60 라인이 오늘 오후 8시 13분쯤에 잠시 그러네요. 네, 올라왔어요. 근데 딱 그 부분 터치하고 바로 이렇게 급락세가 좀 나왔는데 오늘 한번 이 자리 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물 시장이 조기 폐장을 하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는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 오늘 아토마스터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